제가 반포에 가서 72억 찍은 게 맞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가 아직 45억, 48억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최고가로 거래된 금액은 49억까지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5억 뭐 이렇게 거래된 거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한 4, 5억 정도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49억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그 가격을 고수해서 재지정이 된 이후에도 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치의 레미안 대치팰리스에서도 그래도 압구정이나 반포보다는 전세 살고 계신 세입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높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압구정이나 반포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특히나 이번에 정치적인 이슈 있죠. 저 같아도 지금 보유세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레미안 대치팰리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높은 가격대의 매물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세를 끼고 팔 수 없으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이참에 좀 팔겠다 하는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가 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서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재지정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팔겠다 하는 분들이 이 49억에서 1억 정도 낮춘 47억에서 48억대 매물들이 몇 개 나오면서 재지정 소식 이후로 3, 4일 한 그 상간에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47억대 바로 나가고 48억대 몇 개 나왔다가 제가 20일 날 확인을 했는데 20일 날 확인했을 때 48억 5천대 매물 하나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좀 잘 얘기를 하면 가격 조정을 해볼게. 약간 요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는 가격 더 올릴 거야. 계약서 쓰러 오는 날도 막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라는 말 나오고는 그래도 조금 조정해주겠다라는 분위기로 조금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 이 대치 같은 경우는 매물이 평소에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기 전에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다가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전세 낀 매물들을 팔 수 있게 돼서 매물이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좀 나온 물건들이 좀 거래가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금 부담을 느낀 분들이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매물을 내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내가 파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할 때 훨씬 유리하게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 옆구리를 열심히 찔러가지고 좀 더 싸게 해줘. 그러면 내가 사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3, 4일 동안 19일에 재지정 발표가 되고 나서 20일, 21일, 22일까지 막 거의 밤 10시, 12시에 퇴근했다. 사장님들이 다 약간 요런 분위기였어요. 퇴근을 못해. 근데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오랜만에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원래 부동산이 일요일엔 쉬잖아요. 근데 정말 이례적이게도 일요일날 그 주요 핵심 지역,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요일에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다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돈이 23일까지만 들어오면 되니까 24일날까지도 계약서를 쓰느라 바쁜 단지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매물 잠김 효과가 엄청 좀 심하게 나타나서 거래량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조금 해소하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대치동 갔을 때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대치동에 매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잠실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건데 잠실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한 구역으로 몰라서 한 주를 다 차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단지별로 잠실은 분위기가 너무 좀 다르고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쪽을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구정이나 반포나 대치나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좀 매물이 나와서 거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할 매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치에서 나 거래하고 싶어라고 찾아온 손님들을 어떻게 하냐면 잠실 쪽 그 물건이랑 연결해주는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매물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싸니까 조금 더 가볍게 잠실에 쪽에 가면 엘리트 지금 물건 진짜 많아. 거기 지금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지금 바로 연결해 줄게 해서 대치 손님한테 오히려 잠실을 좀 추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대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포 가격을 모니터링 하고 계셔가지고 반포가 이번에 72억 찍은 거 아시죠? 그래서 72억을 찍었다고 하니까 반포가 72억이면 대치는 이만큼 더 가야지 라고 해서 가격 상승을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반포가 72억 찍었으니까 이제 평당 3억은 기본이야. 아파트 100억 시대가 열렸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포랑 삼성, 청담도 같은 분위기다라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매물의 양이 좀 적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달랐고, 가격이 대치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국이 재지정되고 나서 1억 정도 빠졌었는데 삼성이나 청담이나 반포는 그런 거 없이 갔다. 매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재지정 이후에도 가격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지역은 반포, 삼성, 청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포라던가 대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평당 3억 시대가 열렸다. 아파트도 이제 100억을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더 몰리려고 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사실 이전에 코로나 이후부터 대세 상승장, 뭐 절벽 상승장, 코로나 이후부터 쭉 돈을 버신 분들이 돈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임장하면서 되게 느꼈던 건, 돈 많으신 분들 진짜 많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현금 들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얼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주식도 쉽지 않죠. 코인도 요새 최근에 좀 트럼프 때문에 좀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가는 게는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몰려서 그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이번에 이쪽으로 좀 쏠린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도 더 안전한 거, 누가 봐도 이제 가치를 인정할 만한,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압구정 딱 들으면 거기는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갈 동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들어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돈이 좀 쏠리고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가 더 앞으로 더 심화되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보면 제가 72억 얘기 나오고 나서 이게 사실이냐, 국평이 맞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포에 가서 72억 찍은 게 맞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72억 찍은 게 맞다. 34평이 맞다 해서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지도를 반포로 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포를 보면 기존에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앞쪽 단지들이랑 이 뒤쪽에 비한강권 조망 단지들이랑 가격 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강이 조망이 불가능한 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54억에서 60억 사이에 나오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으로만 매물이 나오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동으로 72억 하나가 거래가 됐고, 그게 떴을 때 사실은 뉴스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뜬 게 맞냐, 이게 34평이 72억 말이 돼. 지금 34평 보면 64억 찍혀 있죠. 그래도 이번에 좀 실거래가가 좀 올라왔네. 제가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요, 잠산대청 해제된 단지들의 합동조사, 구청에서 워낙 그런 갑자기 불시점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장님들이 그냥 3주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해요. 사장님들이 휴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딱 나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들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자영업자시니까 본인의 생계신데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점검 때문에 거래를 못하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3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3주 동안 쉬었다가 현업으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만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가 되면서 진짜 다시 들썩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 그때 22일 날 임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이제 브리핑을 받고 이제 현장 분위기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데 점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문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쫓겨나기도 했었거든요. 계속 그 구청에서는 계속 점검을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계속 요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 이제 활발해지는 걸 누르려고 하는 건지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 것 자체를 되게 좀 불편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실거래가가 빠르게 안 뜨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거래가 되면 그래도 실거래가가 좀 뜨는 거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너무 늦지 않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최고가 찍은 거 현장에서 이거 최고가 이미 찍었어 라고 하는 걸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그 가격에 그걸 기준으로 두고 거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실거래가가 빨리 안 뜨다 보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라고 현장에서도 제가 물어봤더니 사장님들은 이번에 워낙 서울시에서 난리를 막 많이 하니까 혹시나 꼬투리 잡힐까봐 거래를 하면 보통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다 신고를 하셨대요. 실거래가 신고를. 근데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빨리 안 돼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실거래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신고한 게 안 올라와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계속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거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봐. 순서대로 해줄게. 라는 식으로 계속 처리를 이제 좀 빨리 안 해주고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좀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의아했던 게 뭐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 보통 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대세 상승장이랑 절벽 상승장 했을 때는 기본 10,000건, 15,000건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인데 15,000건까지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부동산 사장님이 빨리 안 해줘서 안 됐었지.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늦게 돼서 안 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대에도 15,000건,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서도 이때도 거의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가 그렇게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월 평균 거래량 딱 5,000건 정도 거래가 된 이때 시점에 너무 거래가 많아서 처리가 늦어진다?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거래가가 좀 늦게 뜬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 찍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강변 조망인데 72억짜리는 아직 등재가 안 됐어. 그래서 70억, 72억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자극적인 뉴스 내려고 뜬 소문일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사실은 여기 이 레미안 원밸리에도 이제 단지 커뮤니티 단톡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 거래한 당일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알으셨대요. 그래서 여기 단지에서 계약한 본인 당사자가 계약자가 나 이거 72억에 거래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거주민들은 그 계약 당일에 알았고, 뉴스는 뭐 실제가 맞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지만 여기는 이미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셨고, 제가 확인했을 때 몇 동에 어느 라인이고 어느 분이 사셨다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된 터라 바로바로 되는 거 이게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72억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한강권 조망인 단지들도 워낙 그 가격 차이가 큰 거 아시죠? 54억짜리 매물 하나, 지금 60억짜리 하나 나와 있는 걸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이 54억은 저층이고
60억짜리는 중간층으로 그 층 차이로 요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요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담이나 이제 삼성도 이 반포랑 비슷한 분위기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가격이 고수되는 분위기로 갔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청담 같은 경우는 레미안 라클래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물도 많지 않아서 가격이 막 재지정된 이후로 꺾인 가격에 나오지 않았고 그냥 가격을 고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잠실에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갑자기 있다가 용산이 뜬금없이 또 묶였잖아요. 그래서 용산 분들이 용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뜨악 하시더라고요. 근데 용산은 이제 동부 이촌동이 메인인 거 다들 아실 텐데 이촌동만 들썩들썩하고 나머지 뭐 한강로 2가, 3가, 원효로 3가 이쪽은 좀 조용했어요. 아직도 아까도 보셨지만 원효로 쪽에 있는 단지들은 아직도 가격을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재지정한다 같이 묶인다라고 했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재지정 됐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동부 이촌동에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이 재지정되기 전에 거래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도 매물이 좀 나와서 거래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매물 브리핑을 받아요. 그래서 막 설명을 듣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 사장님한테 그러더니만 그 매물 나갔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물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 용산구의 특징 다들 아시죠? 이제 강남 3구에서 송파는 시장의 변화나 이런 흐름에 되게 예민하고 수요층들도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수요층 자체가 또 연령대가 있고 가격대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용산은 반응이 좀 빠르지 않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해제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제되고 뭐 재지정되는 이 사이에 빨리빨리 뭔가 움직여야 되고 가격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용산구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격의 움직임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탁탁탁 튀어나오지 않아서 거래를 빨리빨리 못한다. 막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재지정 된다고 하는데 좀 이제 거래할 거 없어서 나중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왜 가격을 안 깎아주냐 딴 데는 좀 깎아준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경험이 없어서 집주인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른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급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그렇지만 매물이 몇 개 없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대치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부동산은 되게 업소는 많은데 매물 한두 개 나온 걸로 서로 거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용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많이 없는데 그거 몇 개 가지고 여기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이제 먹고 살 거래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 치열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물건이 빠지고 서로 막 그 브리핑하는 물건들이 막 있고 이래서 엄청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일요일 날 갔었는데 사장님이 일요일에도 안 쉬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때 좀 많이 사람들이 물어봤던 거는 이제 신동아와 여기 한강맨션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단지고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워낙 입지 좋은 단지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촌동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는 이 동부 이촌동 안에서도 약간 그 생활권이라던가 그 단지의 서열이 많이 갈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촌동, 여기에는 좀 껴주고 싶지 않은 단지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대놓고 뭐 어느 단지는 뭐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신동 아파트는 이제 막 재건축 진행 단계로 이제 막 신통기획 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시공사도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났다가 다시
몇 층으로 지을 거냐, 더 높게 짓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이 좀 빠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매물이 실시간으로 빠지면서 조금 거래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여기 한강로라던가 원효로라던가 이런 쪽에 있는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이촌동만 좀 뜨거웠다라는 거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촌동은 부자가 너무 좋아할 만한 딱 입지잖아요. 본인들끼리 딱 그 거주하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만의 이게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게 용산의 이촌동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압구정이랑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이제 1순위를 다툴 수 있는 건 용산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크고, 그리고 용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학군이 많이 이렇게 좀 형성되거나 막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특징이, 그러니까 대치동이랑 삼성 청담이랑 용산이랑 이제 반포랑 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층에 따라서 학군에 대한 관점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포까지는 그래도 좀 학군에 신경을 쓰고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이나 청담이나 용산은 학군에 물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유학을 많이 보내시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갔을 때 만약에 유학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물어본대요. 너네 아버님 힘드시니? 요새 좀 힘드셔? 약간 요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는 좀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근데 최근엔 또 유학 가면 좀 아이들이 망가진다 그래서 좀 옛날보다는 좀 덜 가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학을 가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고, 대치는 원래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치는 국내에서 좀 알짜로 좀 아이들 학군을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청담, 삼성에 사시던 분들이 국내에서 좀 애들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대치로 내려와서 학군 신경 쓰고, 아니다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 사시면서 애들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대치에서 들었던 평당 3억 갈 거다 그런 얘기도 하나 들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반포가 이번에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압구정 분들이 좀 많이 넘어오셨대요. 왜냐면 사실 뉴스에 보면 여보 이거 뭐 얼마래, 뭐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시리즈도 많지만 요번에 아버지 시리즈도 뉴스에 새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약간 그걸 되게 잘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압구정 팔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신문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압구정에 사시다가 지금 압구정 새 아파트 되겠지 하고, 여기 새 아파트 되기만 하면 여기는 난리가 난다라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도저히 못 기다려 하시는 분 이제 반포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되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구정에서 이제 반포 거래하신 분들이 꽤 되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반포에서 평당 이제 원밸리가 72억을 9평, 34평 기준으로 72억을 찍어주면서 평당 2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당 3억이 갈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현장에서는 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구반포에 114주구가 여기 곧 분양 예정이고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여기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제가 PPT 화면에 담아오진 못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으쌰으쌰 열심히 공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 도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면 여기 더 막힐 텐데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원래도 워낙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워낙 많이 막히는 이 길인데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얼마 더 막힐까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으쌰으쌰 잘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구반포에 여기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 원밸리보다는 신축이기 때문에, 여기 원밸리가 평당 2억 찍었으면 여기는 평당 2억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 26년 이후부터 쭉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분양한 이후에 입주형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이후에 또 가격이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3억은 당연히 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봤을 때도 충분히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3억 아파트? 그러고 보면 진짜 좀 씁쓸하죠. 씁쓸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평당 3억, 뭐 100억, 70억, 50억 너무 다른 세상 얘기 같고 먼 얘기 같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화나 막 이러고 좀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자극적이고 뭐 이런 좋은 거 있대라고 해서 같이 뭐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거의 이걸 기준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걸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랑 흐름이랑 향방이랑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에너지가 퍼졌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단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언제 에너지가 올 건지 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고 얼마나 에너지가 큰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여야 될지 늦게 움직여도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 거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른 세상 얘기야. 뭐 내가 70억 뭐 신경 쓸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약간 나랑은 딴 세상 얘기야 라고 하면서 치부해버리면서 안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언급해드린 단지를 이게 그러니까 각 지역들의 대표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단지들 위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이외에도 토어가 관련해가지고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영향을 받은 단지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강남 3구 용산 재지정되면서도 억울한 지역이 있고 너무 날아가서 좀 워워해줘야 될 지역들과 구역들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큰 흐름 안에 모든 지역과 단지가 다 담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정말 핀셋으로만 딱 적용되는 단지 몇몇, 적용되는 구역 몇몇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는 꼭 따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 버릇을 들이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시지 큰 흐름이 이렇대라고 해서 그냥 믿어버리고 그대로 판단을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큰 흐름 안에 다 담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